극강의 2점!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겠지? 잠시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 요즘 시대에 위험한 발언을. 소련이 있었어요. 네. 커모션이 있었습니다. 커모션. 소련이 좀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안 풀어오신 분들이면 빨리 풀면서 뭐 따라오든 아니면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적으면서 오든 아니면 눈으로라도 보면서 풀든 뭐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하세요. 1번, 위도에 따른 연평균 수온과 표층 염분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봤을 때 바로 아셔야겠죠? 이거 가려져 있어도 맞출 수 있어요? 그쵸? 맞출 수 있죠. 왜? 적도 부근에서 높은 게 뭐겠어요? 수온. 그리고 아유 깜짝이야. 닫아버려야겠다. 염분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높죠? 위도? 30도 부근이 높죠. 왜냐하면 거기는 표층 염분은 뭐에 비례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굿! 적어 놓으셔야지. 표층 염분은 증 빼기 강에 비례합니다. 그 지역의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증발량이 높은 쪽은 이쪽을 눈으로 돌리면 바로 있죠. 3번.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증발량과 강수량을 바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증발량이 어디가 높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봐. 적도 부근을 생각해봐요. 적도는 증발이 많을까 강수가 많을까? 여러분이 적도의 열대우림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습하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 많은 것이 강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막, 증발 많은 거는 어디게 위도가? 30도 라인. 그래서 여기가 증발이 많다. 됐죠?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쪽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요 라인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표층 염분이 어떨까? 짠 거죠. 표층 염분이 높은 거죠. S가 높고 반대로 강수가 높고 증발이 낮은 영역.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어떨까요? S가 작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단위 면적 입사하는 에너지량은 어디가 많아요? 적도가 많으니까 적도의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A 해역이 많으냐 했는데 A 해역은 어디예요? 빠져 있죠. 땡. 그 다음에 증 빼기 강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표층 염분. 그래서 B 해역이 표층 염분이 더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작다. 정답. C 해역 표층 염분 높은 이유는 저압대 위치에서 그런가요? C 해역의 표층 염분 높은 이유는 오히려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고압대. 그죠?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됐죠? 답은 2번. 자,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이게 제일 많은 거 뭐게? 염화 나트륨. 다른 말로 화학식으로 쓰면은 염화 나트륨. NaCl. 이거 뭐죠? 소금이죠. 사실 지원에서 저는 염화 나트륨 NaCl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암염이 떠올라요. 암염 우리 어디서 배우게? 그렇지. 퇴적암에서. 무슨 암이 이게 이거? 화학적 퇴적암 중에서 증발암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암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염전 생각해 보시면은 염전에서 막 증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증발암 하면은 선생님 증발암이 뭐가 있어요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암염이에요. 화학적 퇴적암의 증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염. 혹시 소리 잘 들어가느냐? 한번 확인 좀 해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다 맞고요. 표층 해수 염분 35ps인 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여기 써 있죠. 네. 이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염류 총량은 감소하나요? 만약에 문제를 담수가 유입되면 염류의 총량이 감소할 것이다만 적혀 있으면 O예요, X예요? 이렇게 되면 X지. 왜냐하면 총량이 왜 변해? 가만히 있는데. 근데 1kg 속에니까 어떤 꼴인 거냐면 지금 이게 1kg 속에 녹아있는 양이 숫자로 쓰면은 1000g 분의 35g이 있어서 사실은 35 퍼밀 이게 사실은 PSU거든요. 똑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물이 들어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죠. 얘는 가만히 고정이고 픽스고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1kg 속에 녹아있는 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 됐죠? 감소할 것이다가 맞는 말. 그죠? 이거는 그냥 약간 번외인데 번외편. 퍼밀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퍼센트랑 비슷하죠. 퍼센트가 100분의 7 뭐 이렇게 되면 7%잖아요. 0이 2개 있어서 여기 0 2개고 퍼밀은 1000분의라서 0이 3개라서 이렇게. 네, PSU는 뭐에 다니냐면 Practical Salinity Unit. 그래서 그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합니다. 그냥 퍼밀 쓰면은 귀찮으니까 PSU라고 하는 거고 A, B 순서 없이 아까 매칭했죠. A는 증발량, 네. 적도는 증발량이 많죠가 아니요. 적도는 오히려 강수량이 많다. 강증만 고려했을 때 표층 염분 어디가 높다? 증 빼기 강이랑 비례하니까 30도가 높다. 됐죠? 3번.
그리고 어떤 해역의 밀도 염분 수온인데요. 뭘 줬죠? 일단은 수온 그래프를 줬네요. 수온 그래프랑 거의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얘가 뭘까? 얘가 밀도겠죠. 밀도 그래프. 왜냐하면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낮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높고, 그죠? 차가우면 밀도 커지니까. 이에 비해서 그럼 소거법으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염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수온 약층이 어디예요? 이 그래프에 찾아보세요. 수온 약층.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가 수온 약층이겠죠. 그래서 얘랑 같이 밀도 약층도 있죠. 네, 밀도 약층도 있다. 그래서 기억 구간은 혼합층인가요? 예, 수온이 거의 변함이 없죠. 염분은 0이 높나요? 염분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죠. 보라색 그래프. 염분이 0일 때보다 내려가면은 더 얕아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깊이 0일 때가 높다가 정답이고, 기억의 밀도 변화에는 수온이 크게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5번. 이거 뭐 뻔히 나오는 건데 아직도 이거 틀리면은 큰일 나죠. 별표 쳐놓고. 네. 어렵진 않지만 아직도 틀리면 안 된다. 표층에서 많은 게 뭐죠? 산소. 그래서 A가 O2 그래프고, 표층에서 적은 거, 증가하는 게 CO2 그래프인데, 이 표층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많을까요? 그쵸? 이거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소는 6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2축을 읽어야 돼. 44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다. 그래서 기체 농도가 A가 높냐? 아니요. A는 산소다. 맞고요. 광합성은 B의 농도를 낮게 한다. CO2의 농도를 낮게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 야자 감독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한 게 있어요. 미래행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구온난화가, OX학 퀴즈 한번 해볼게요. 지구온난화가 해양 산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뭘까요? O일까? X일까? O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친구 물어봤는데, 저도 이거에 대한 해답을 바로 떠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해양학 박사 졸업한 형한테 지금 연구소가 있는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 대기 중에 그 CO2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대기의 CO2 농도가 많아지지. 근데 대기 바로 밑에 해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많아지면은 심플하게 여기에 많이 녹는데.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산성화가 유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해양 생물체의 광합성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뭘 쓰고 뭘 뱉는 거죠? CO2를 쓰고 산소를 만드는 건데,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이 CO2가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못하게 돼요. 광합성을. 그래가지고 양은 많아졌는데 줄이지도 못하네? 그래서 산성화가 유발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엄청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방출량. 많이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적도에서 흡수. 적도에서 좀 덜 나가는 게 방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는 에너지가 무슨 상태? 과잉 상태. 그리고 나머지 요 영역은 부족 상태.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남는 쪽에서 부족한 양쪽 극지방으로 보내야 되죠.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이유.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어볼게. 본질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왜 생기죠? 아니? 왜 이 그래프가 생겨요? 아니? 아니?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지구가 둥그니까 에너지가 적도에 많이 때리고 극지방을 덜 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나오고 여기는 조금 나오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면 대기랑 해양이 움직일 이유도 딱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로 그 기본 베이스 과학을 공부할 때 본질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공부하셨을 거라 믿는데, 이 교차되는 위도가 대충? 그렇지. 38도. 이 지점에서 에너지 수송량,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일까 최소일까? 이쪽이가 에너지 수송량 최대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일종의 국경 지역인 거잖아요. 무역한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뭔가 많은 나라고 여기가 뭔가 적은 나라야. 그러면 그 국경에서 물건의 교류가 제일 활발하겠죠. 그래서 부족한 쪽이랑 넘치는 쪽에서 만나는 경계 지역인 38도 부근이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양이. 그래서 A가 흡수량 맞고요. 기억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아니라 과잉 상태고요. 니은은 에너지 수송이 아주 잘 일어나는 38도 부근. 됐죠? 1번. 지구 모양, 이거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헤들리, 페렐, 극.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는 뭐가요? 이순환은 뭐게? 그러니까 이순환 헤들리 순환입니다.
단일 세포 모형에서 이 순환 이름은 헤들리 순환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나 그 개념 교재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자전하는 지구의 대기 대순환은 가고요. 30도 N 지역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나요? 요렇게 불어오는 바람만 있는 거죠. 요렇게 불어오는 바람만. 그러면은 북반구는 무슨 바람만? 북풍만. 남반구는 남풍만 불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지구. 그래서 맞고요. 적도 기간에 상승기를 발달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적도가 제일 뜨거우니까. 그래서 상승기류가 많이 있겠죠. 너무 쉽죠. 무역풍 형성하는 거 뭐예요? 헤들리, 간접순환, 페렐, 나머지는 극. 그래서 헤들리 맞고요. 편서풍 선정하는 거는 페렐이고요. 중위도 고압대 발달하는 거는 어디게요? 헤들리랑 페렐 사이죠. A, B 사이. BC 경계에는 한대전선대가 왜 중요할까? 개념 공부 똑바로 했나 보죠. 에이! 훌륭하구만. 한대전선대는 위도 약 60도 부근. 60도 부근의 위쪽에는 온도가 낮은 공기, 아래쪽은 온도가 높은 공기. 그럼 여기서 무슨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죠.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된다라는 내용을 온대저기압에서 배우죠. 발달한다. 아이야 땡. 그리고 넘어갑니다. 9번. 너무 이거 안 외웠으면 큰일 나죠.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됐죠? 여기 북적도. 이거 무슨 순환이라 그러지 이거를? 아열대 순환. 이 위에 어떤 순환이 또 있게요? 이렇게 도는. 아열대는 무슨 순환?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아한대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아한대 순환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이 개념에서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고. 아한대 순환. 그래서 A는 고에서 저로 가요. 저에서 고로 가는 난류. B는 편서풍을 받나요? 그렇죠. 30에서 60도 편서풍대 있습니다. 맞고요. C는 캘리포니아인가요? 맞아요. 4번. 자, 그리고 10번. 각 해류인데 남반구라고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난류의 정의 말해주세요. 그렇지.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걸 하지 않았어요? 네, 정확하죠. 난류. 따뜻한 물이요. 맞아요? 야, 난류가 따뜻한 물이면 적도반류는 난류예요? 얘가 제일 따뜻한 물일 텐데. 아니죠. 난류의 교과서랑 수능 특강 보시면 정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고. 저위도가 아까 왜 그랬죠? 에너지가 과잉인 지점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지점으로 가는 게 난류의 정의예요. 왜 갈까? 에너지 수송.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위도는 여기, 저위도는 여기. 그럼 A는 뭐예요? 한류고.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얘가 난류고. 그리고 이 녀석의 정체는 C는 남극순환류. 제가 이거 이정교육과정에서 그래도 전공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풍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서풍피류라고 하는지 알아요? 편서풍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흐르는 해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남극순환류니까 극순환에 의해서 생기겠다. 그죠? 아니죠. 얘는 극동풍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생긴다? 서풍피류란 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남극순환류는. 네, 그래서 남극순환류는 편서풍 때문에 생깁니다. A는 난류인가요? 아니요. 한류고요. 염분은 동일한 위도를 줍니다. 항상. 이럴 때는. 싹 잘랐을 때 동일한 30도 S에 있는데 어떤 녀석이 더 온도가 높을까요? A, B 중에 B가 높겠죠. 왜냐면 난류의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난류는 온도는 높고 고온. 염분은 고염. 난류의 특징이죠. 고온, 고염. 한류는 저온, 저염. 그러면 어디에 염분이 더 높을까요? 둘 다 B가 높습니다. 난류가 다 온도, 염분 다 높다. A가 높다 땡. 그래서 됐고요. 11번. 아까 나온 거죠. 여기 시계 방향의 아열대, 반시계 방향의 아한대. 북태평양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거 남태평양이라고 주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네, 남태평양이면은 이 화살표 방향이 좀 달라질 겁니다. 참고하시고. 화살표 방향은 똑같은데 굵기가 달라지겠네요. 뭐 참고하시고.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맞고요. A, B 위도는 60도인가요? 여기 위도는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30도인가요? 그렇죠. 여기 30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한 60도가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30도보다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수온 차는 AB가 클까? AB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죠. A 지점은 이게 무슨 해류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는 한류고 여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죠. 그럼 난류와 한류가 A에서 만나죠. 그럼 온도차는 크고 근데 B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해류가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데 온도가 차이가 크게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손차는 A가 크다 정답. 아이고 3번.
됐고 12번. 자, 딱딱 나와야 되죠. D는 뭐죠? 북태평양. C는 쿠로시오. 얘가 이렇게 가면은 아와비암이 아니고 북적도죠. 요게 북태평양으로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 잘 아실 텐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거. 그냥 동안난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황해난류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데이터 잘 보시면 되고요. 황해난류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데이터를 줄 것 같아요. 겨울철에 셀까 약할까? 난류니까 겨울철에 약하겠죠? 근데 데이터 보면은 황해난류는 겨울철에 더 세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측 결과를 나중에 줄 거예요. 아마 그냥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물음표로 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지. 그렇죠. 북한한류. 얘네들이 만나면 조경수요. 그렇죠. 그래서 표층수온은 A가 높다. A는 어디 있죠? 너무 낙서를 해놨네. A는 한류 쪽이죠. B는 동일이도 줬는데 B는 난류 쪽이죠. 그러니까 A가 낮을 거고요. C에 흐르는 해류는 동해 난류의 원인인가요? 크로시오. 그렇죠. D에 흐르는 거는 북쪽도인가요? 그렇죠. 답은 4번. 자, 13번 가겠습니다. 수온 염분인데요. 볼게요. 기억은 어떤 과정이죠? 뭐는 일정한데 뭐가 증가? 수온 일정한데 염분 증가. 니은은 수온이 감소, 염분 일정. 어쨌든 둘 다 밀도는 커지죠. 왜냐하면 차갑거나 짜지는 거니까. 자, 기억은 담수유입 과정이냐? 자, 기억 담수유입했는데 염분이 올라가요? 아니요.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해요? 아니요. B는 동일한 등밀도 선에 있으니까 둘의 밀도는 같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때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밀도가 똑같은 두 개를 섞으면 밀도가 같겠지. 근데 해수에서 보시면 동일한 밀도 선에 있잖아요. 얘네들을 1대1로 섞으면 어디로 갈까? 온도도 2분의 1 평균치, 염분도 2분의 1 평균치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을 이은 선의 중간 지점에 떨어지겠죠. B 더하기 C를 동일한 비율로 섞으면.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증가하는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14번. 네, 심층순환 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보면 얼음물이 당연히 밀도가 크겠죠. 기억이 작다 정답. 얼음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이동할 거고요. 침강하는 해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의미가 뭐냐? 얼음물을 넣어요. 이가 하는 역할은 침강하는 거죠. 차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쭉 내려가. 바닥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쭉 타고 가. 그러다가 특정 지점에서 타고 올라와서 얘가 뭘로 바뀐다는 거죠? 다시 표층순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표층순환은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실험은 아니죠. 이게 뭐 바람이 불진 않으니까. 이 실험 세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실험할 때 종속변인이랑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이번에 나온 문제랑 비슷하네? 5번이랑 그림 보고서 바로 심층이냐 표층이냐 찾는 거. 얘가 제일 도드라집니다. 멕시코 만류. 요걸로 표층 찾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색깔에 해당하는 게 A인데 이게 표층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심층인데 심층을 찾는 지점은 어디가 좋냐면 이쪽, 여기 완전 심층 잘 만들어지고 남극 앞에 외대레 뭐 이런 데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바뀌죠. A는 표층이고요. 유속은 뭐가 빠르죠? 표층이 훨씬 빠르죠. 침강해역에 녹음물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입되면 밀도가 어떻게 되는데?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더 줄겠죠. 담수가 유입되니까 염분이 줄어들어서 밀도가 줄어요. 그러면은 밀도가 줄는데 얘가 더 잘 떨어질까 덜 떨어질까? 아까보다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은 전체적으로 약해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만 풀고 끝내지 말고 그래서 이게 뭐 약해지면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까 그 해양이랑 되게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적도의 에너지가 넘치고 고위도 부족해서 얘네들을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약해지면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추워지고 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더 심해진다. 됐죠? 이게 지구온난화의 문제였죠. 그래서 약해진다 정답. 여러분 유속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데 심층수랑 표층수의 유속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아 힘들다. 만배 제가 미안한데 제가 배수까지는 모르겠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날은 진짜 학원 가고 싶어요. 이 똑같은 일정을 학원에서 하면 한 10배, 20배는 버는데. 왜냐하면 거긴 또 애들이 듣는데 감사함이라도 있는데 여긴 앞에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근데도 해야죠. 남자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 나의 신념에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 없어도 저는 혼자 찍어요.
네. 근데 그냥 심플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오신 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았으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들 없어도 혼자 잘 찍습니다. 사람이 감사한 줄을 알아야 돼요. 러버덕을 중국이 떨궜습니다. 1992년에 떨궜는데요. 10,000마리의 오리가 북극해를 표류하고 쭉쭉쭉쭉 해서 도는데, 이거 옛날 자료라서 1992년에 떨궜는데 2007년에 영국을 도착한대. 한 바퀴를 쫙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죠? 10년? 20년? 20년 정도면은 이렇게 종 다 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 여러분이 20년 정도만 그 캐스터웨이처럼 뗏목 타고 계시면은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내가 써놨더라?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심층순환 슬라이드가 여기밖에 없는데, 거의 한 적도까지, 이 저층수가 침강에서 적도까지 가는데 거의 뭐 10,000년 단위인데 10만 년, 5만 년, 10만 년?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 표층순환 같은 경우는 한 뭐 특정 해류를 일정하게 탄 건 아니지만은 한 20-30년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빠르게 돈다. 그래서 속도 차이 그냥 대충 감 잡으시면 좋습니다. 진짜 10,000배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듣고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래서 중심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쪽에 있는 거는 표층수겠죠. 표층수.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자료를 보면은 얘네들은 심층순환이고 얘네들은 표층순환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죠. 표층순환은 뭐 때문에 생기죠? 그치, 표면 바람에 의해서 생기고, 심층순은 왜 생기죠? 그쵸, 밀도차.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열염순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표층순환 다른 말로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옛날에 썼냐? 표층순환은, 저는 사실 이 용어가 좋아요.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닌데, 표층순환은 사실 풍성순환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머리결이 풍성해서가 아니라요. 바람으로 생성된 친구라서 표층수는 풍성순환이라고 얘기를 해. 심층순환 옛날에 열염순환이라고 했거든요. 왜 열염이냐면 열이 템퍼레처고 염이 염분 셀리니티라서, 그러니까 열과 염분이 있으면 뭐가 결정되죠? 밀도가 결정되니까 밀도에 의해서 흐르는 친구다 해서 심층순환. 그래서 사실 표층순환, 심층순환이라고 여러분은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그 용어보다 풍성순환과 열염순환이라고 기억하면은 이 용어가 왜 붙었는지, 얘네들의 본질이 뭔지, 이 해류가 움직이는 본질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A는 중층수 받고 B는 북반구에서 침강한 거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데에서 침강한 거죠. 얘가 이제 쭉 내려오는 게 이제 B죠. 그리고 밀도는 C가 크냐, 저층수가 제일 크다. 정답.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수온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높은 순으로 내려가면은 중심저가 어떻게 되죠? 중층수가 제일 온도 높고, 그 다음 심층수, 그 다음 저층수 이렇게 되죠? 근데 염분 순서로 하면 오히려 심층수가 염분이 제일 높다. 근데 밀도는 뭐가 제일 크다? 저층수가 제일 크다. 왜 그러냐? 수온이 많이 낮으니까. 네, 됐죠? 들리는 분들만 들으시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가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수학적으로 둘이 주는 임팩트가 동일하다면 이 등밀도선이 완벽하게 45도 y는 ax꼴로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수온의 임팩트 팩터가 크니까 이만큼 변할 때 선을 여러 개 진하게 그려야 되고, 염분은 조금 널널하게 그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도 조금 떠올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이랑 물리를 열심히 하면은 각종 데이터 해석 능력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끊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